지난 시간에 64번까지 풀고 이게 다 끝나가지고 다시 6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65번부터 7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것은 이라고 있네요. 의료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 10년 동안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것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 환자 명부, 처방전, 검사 소견 기록이 있는데 우리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나 환자 명부, 검사 소견 기록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5년 이게 환자 명부 이것은 세 개는 5년 해야 되고요. 수술 기록이나 의료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은 이거는 10년입니다. 네, 10년. 그 다음에 환자 명부 아까 5년이라고 했고요. 처방전 이것은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단서가 3년이네요. 진단서가 3년입니다. 네, 3년.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0년간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6번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원의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절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이기만 하면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라며 친지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 이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을 입원을 신청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원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응급입원, 그 다음에 동의입원, 자의입원, 그 다음에 보호자의 의무에 의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응급입원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에 기간 동안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입원을 시켰을 때는 그 사람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나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 입원이 있는데 이거는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 등의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의료기관의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고요. 이게 동의 입원. 그 다음에 자의 입원이 있는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은 이거는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고 보호 의무자가 1명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경우에 정신의학, 건강의학 전문의의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필요하다고 이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 시장이라든지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위에서는 우리 부모 이인에 대해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라고 했으니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되겠습니다.
67번 하겠습니다. 결핵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오타가 났네요. 네. 그리고 관할 보건소장, 시도지사, 대한결핵협회장,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다. 이거는 뭐냐면 관할 보건소장이죠. 2번이죠. 네. 그래서 의사라든지 의료 종사자는 다음 어떤 것이냐, 결핵 환자를 진단했거나 치료한 경우에 라든지 결핵 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에 장애가 보고해야 되고요. 이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를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관할 보건소장. 아니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것도 관할 보건소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됐고요. 네, 68번 보시겠습니다. 구강보건법상 구강 실태를 몇 년마다 조사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강 실태 조사는 매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치아의 건강 상태라든지 치질 조직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의치나 보철의 상태를 구강 실태를 건강 실태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치아 반전 이라든지 구강 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강 건강 실태는 3년마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혈액 매매 행위를 한 자, 혈액 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 제제를 공급한 자, 그 다음에 체열 전에 헌혈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아니한 자, 건강진단이나 체열, 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부적격 혈액을 수여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은 혈액 매매를 행위한 자입니다. 그리고 혈액 제제 수가를 위반한 그거는 혈액 제제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그리고 체열전이라든지 건강진단, 그 다음에 부적격 이것은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여기는 2년이나 아니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70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한번 보시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나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표본 감시, 두 번째 역학조사, 세 번째 감시, 네 번째는 감염병 예방 조치,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의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역학조사라고 해가지고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감염병이 관할 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늘은 공중보건 문제 15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실기 30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